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성공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유리집에 하우스키퍼를 구인했는데 그 면접자가 바로 27년 전 첫사랑이었다면, 그리고 그녀에게는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딸이 있다면,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현실에서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 같은 재회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이야기에는 27년 전 헤어진 연인들, 숨겨진 딸의 존재, 그리고 DNA 검사까지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 산등성이 위에 자리한 통유리 단독주택. 5월의 맑은 햇살이 넓은 유리창을 통해 집 안 가득 쏟아집니다. 이 집의 주인은 윤태현 만 55세. 물류단지와 소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 회사 연파디벨롭의 대표입니다. 태연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고독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홈짐에서 1시간 운동을 하고 7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넓은 주방 아일랜드에 혼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은 성공한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컵받침 자국처럼 무심하게 남은 이 집에서 태연은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지적도 위로 기울어지는 빛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손끝에 감긴 오래된 손수건을 만집니다. 이 손수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대 중반 초여름 화원에서 빌려온 노란 스카프를 목에 매던 사람이 떠오르죠. 그때는 지금처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하며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거든요. 매일 먼지투성이가 된 채 돌아와 그녀 앞에서 씻지도 못한 손으로 미안해하던 자신. 그녀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줬었죠. 이름을 부르면 바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는 그 이름을 삼켜버립니다. 비서 한설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대표님, 오늘 2시에 하우스키퍼 면접 있으십니다. 이력서철에는 50 전후의 경력자들 명단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박미경, 이영애. 평범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네요. 태연이 하우스 매니저를 구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혼자 사는 이 넓은 집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청소와 정원 관리는 물론이고 가끔 찾아오는 거래처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외주로 맡기기엔 프라이버시가 걱정됐고 그렇다고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죠. 이 집은 새로 지었지만 누구를 들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가 스스로 만든 빈자리 소음 속에서 한 계절 또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가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60대 초반의 베테랑 가사도우미였어요. 경력은 충분했지만 왠지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바꿔놓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두 번째 지원자는 너무 젊어서 오래 일할 것 같지 않았고 세 번째는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문을 엽니다. 긴장으로 고다진 어깨, 정갈한 검은 셔츠, 새로 산 듯한 흰 스니커즈. 정서윤 52세. 이력서에는 가사정원 관리, 플로리스트,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태연이 무심히 고개를 드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늪처럼 고입니다. 오래전 대학가 뒷골목의 작은 작업실에서 노란 스카프를 고쳐 매던 그 표정과 거의 같은 곡선이었거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색해지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온기는 여전했어요. 다만 예전보다 조심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윤도 태연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손에 쥔 이력서가 살짝 떨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온도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얇은 상처처럼 쉼이 길어졌을 뿐이죠. 태연은 질문을 이어갑니다. 집 안동선 정원 손질 손님 응대. 말이 빙빙 돌다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가사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15년 정도 됩니다. 주로 개인 가정에서 일했어요. 정원 관리도 가능하신가요? 네, 꽃을 좋아해서 자격증도 따두었고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모두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태연은 그녀가 키우던 작은 화분들을 떠올렸고 서유는 그가 현장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들로 만든 미니 정원을 기억했죠. 플로리스트셨네요. 예전엔 어디 쪽에서? 홍대 근처 공방이었어요.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은 가끔씩만요. 홍대라는 두 글자가 그의 심장 속 문장을 빠르게 밑줄 칩니다.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들이 만났던 곳, 첫 데이트를 했던 작은 카페들이 즐비한 바로 그 골목. 2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접은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서유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다음 날 오전 7시 서유는 약속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는 항상 일찍 가서 환경을 파악하는 편이었거든요. 안개가 걷히는 마당에서 현관 매트를 살피고 주방의 동선을 눈으로 그립니다. 손목에 묶은 고무줄이 탁 소리를 냅니다. 이것도 그녀의 습관이었죠.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면 고무줄을 튕기는 버릇이 있었어요. 첫날 업무는 간단한 청소와 점심 준비였습니다. 태연은 보통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서유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각종 채소와 고기, 조미료까지. 하지만 사용한 흔적은 거의 없었죠. 마치 전시용 주방 같았어요. 커피 머신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냄비에서 미역이 부드럽게 풀어집니다. 다진 마늘을 넣는 타이밍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죠. 이것은 그녀가 27년 전에도 즐겨 끓여주던 미역국이었어요. 기름기 많은 날은 미역이 편하죠. 이 말을 들으며 태연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위해 서윤이 끓여주던 바로 그 미역국.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국물 첫 숟가락이 혀를 지나 목으로 내려갈 때 태연은 깨닫습니다. 기억은 미각으로도 환생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식탁 끝 유리진 열장문을 살짝 열어 젖힙니다. 안쪽 깊은 곳 변색된 스카프 한 장.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오늘은 괜히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이 스카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서윤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 헤어진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왔거든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꺼내서 보곤 했지만 오늘처럼 감정이 복잡했던 적은 없었어요. 점심을 마친 후 서유는 본격적인 청소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까지. 각 공간마다 태연의 생활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거실 소파는 한쪽만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서재 책상은 업무 서류로 가득했죠. 서재에서 먼지를 닦던 서윤이 오래된 LP 커버 하나를 발견합니다. 표지 구석에 흐릿하게 적힌 S, Y, 이니셜. 서윤이 태연에게 선물한 음반이었어요. 당시 그녀가 좋아하던 가수의 앨범이었죠. 죄송해요. 손댈 생각은.
없었는데. 괜찮습니다. 거긴 오래된 것들이라. 이 대화는 단순한 사과와 허락으로 보이지만 서로의 과거에 가만히 손을 대본 첫 시도였습니다. 둘 다 이 음반에 얽힌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서유는 정원 정리도 했습니다. 태연이 직접 설계했다는 이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서유는 꽃의 종류와 위치를 바꿔가며 더 조화롭게 만들어갔죠.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연은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27년 전 그녀가 자신의 작은 방에서 화분을 돌보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서윤이 일에 적응해갈 무렵이었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만족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세심했거든요. 현관문 벨이 울립니다. 무언가를 들고 들어서는 젊은 여성. 유아린 27세. 서윤의 딸이자 프리랜서 브랜드 디자이너입니다. 엄마, 여기 맡기신 포트폴리오 출력물이요. 할인의 첫인상은 밝고 활기찬 젊은 여성이었어요. 캐주얼한 청바지에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에는 크고 실용적인 가방을 메고 있었죠. 할인은 밝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매가 낯설지 않았어요. 비슷하다는 느낌. 할인이 웃을 때 생기는 입꼬리의 각도, 난감할 때 코끝이 살짝 오그라드는 습관. 태연은 자신이 젊을 때 찍힌 증명사진을 떠올립니다. 사진 속 표정과 기묘하게 겹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할인의 말투와 제스처였어요. 손으로 머리를 긁적이는 습관, 생각할 때 턱을 괴는 자세,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태연은 할인에게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서유는 다소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차를 사이에 두고 짧은 대화가 흘러갑니다. 학교, 일, 작업 취향에 대해서요. 어떤 디자인 작업을 주로 하세요? 로고나 브랜딩 작업이 많아요. 요즘은 작은 카페나 상점들이 주 고객이에요. 힘들지 않나요? 프리랜서 생활이요? 자유롭긴 하지만 불안정하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만족해요. 할인의 대답에서 태연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습니다. 불안정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던 그 시절 말이에요. 가끔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요. 빛이 다 보이니까 마음도 숨을 곳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울립니다. 마음에 숨을 곳. 누군가는 잃어버렸고 누군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이 말은 태연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할인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줍니다. 최근 작업한 로고 시안들이 가득했어요. 섬세하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인상적이었죠. 이거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문적으로 배우신 건가요? 미대를 나왔어요. 시각 디자인 전공이고요. 태연은 문득 자신도 젊은 시절 그림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건축을 전공했지만 여가 시간에는 스케치를 즐겨 했었거든요. 할인과의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많았거든요. 디자인, 건축, 예술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서유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과 태연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따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태연의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할인의 생일, 태어난 곳,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태연은 그날 밤 질문을 길게 피해 다녀 결국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서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할인 씨 아버지는 그런 얘기는 일하시는 곳에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은 방어의 온도를 가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태연은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손수건을 꺼내 접었다 폈다 합니다. 손수건 모서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손끝에 걸리죠. 그날 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할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 미소, 그 눈빛, 그 말투.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윤도 그날 밤 메모장을 펼칩니다. 경계선, 반복 금지, 이름 부르지 않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규칙들. 오래전 어떤 선택 뒤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둔 장치들입니다. 규칙 첫 줄에 연필 자국이 지납니다. 사실 서윤에게는 27년간 지켜온 비밀이 있었어요. 태연과 헤어진 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일. 당시 태연은 사업 확장으로 너무 바빴고 자신들의 관계도 불안정했거든요. 서윤은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결국 그녀는 태연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죠.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릇됐는지 27년이 지난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할인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준 것만은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태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서윤과 마주치기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저녁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서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짧은 사과와 화해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금기의 영역이 있었거든요. 태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 묻는 대신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방법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았죠. 3주 비 내리는 수요일 오후. 유리창에 빗방울이 사선으로 흘러내린다. 태연이 현관에서 젖은 봉투를 들고 들어옵니다. 우편함에 누군가 넣어둔 것 같았어요. 봉투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죠. 서윤 씨, 잠시만요. 서윤이 정원 가위를 놓고 돌아봅니다. 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젖은 봉투 안에서 낡은 임대차 계약서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초록 원피스를 입은 여자. 27년 전의 사진이었어요. 서윤이 사진을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사진은 그들이 처음 같이 살던 작은 컨테이너 집 앞에서 찍은 것이었거든요. 27년 전 홍대 근처였죠? 왜 갖고 계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은 사진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요즘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검사 받고 있고요. 서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걱정과 당혹감이 교차하죠. 언제부터요? 작년 말부터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하고 싶어졌어요. 분명하게. 서윤이 젖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그 사진 속 자신들은 너무나 젊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 여자가 저라고. 확신하세요? 미역국 맛으로요. 그리고 태연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길게 이어지는 침묵.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공간을 채웁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할인이 엄마를 도우러 왔다가 태연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됐어요.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죠. 요즘 날씨가 참 이상해요. 5월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할인의 밝은 목소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 합니다. 서유는 찻잔을 닦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작업하기엔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태연이 할인에게 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둘의 대화는 편안했어요. 할인 씨는 언제부터 디자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요. 벌써 5년 정도 됐네요. 5년이면 꽤 됐네요. 그럼 22살부터 태연의 질문에 할인이 대답하려는 순간 서윤의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냅니다. 27살이에요. 생일이 12월이라 늦은 편이죠. 12월 며칠이요? 태연의 질문에 공기가 순간 얼어붙습니다. 서윤이 급히 일어서죠. 12월 10일이요. 왜 그러세요? 할인의 대답에 태연의 표정이 변합니다. 12월 10일. 그가 서윤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었어요. 그만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합니다. 할인이 놀라서 엄마를 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있어서. 서윤이 자리를 뜨려 하자 태연이 말을 겁니다. 서윤 씨, 잠시만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27년간 숨겨온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할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태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틀 후 화요일 아침. 서윤이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다. 서윤은 밤새 고민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할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웠죠. 대표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만두려고 해요. 태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르네요. 제가 선을 넘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가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돼서 온 거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테이블 사이에 둔 거리감이 더 명확했어요. 할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지난번에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할인아,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서윤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태연을 바라보죠. 사실은 긴 침묵이 흐른 후 태연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27년 전에 서윤 씨와 제가 서로 알던 사이였어요. 알던 사이요? 연인 사이였습니다. 할인의 눈이 커집니다. 엄마를 보고 태연을 보고 다시 엄마를 봅니다. 그럼 혹시 할인도 뭔가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일,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던 이유, 그리고 태연과 자신의 공통점과 닮은 점들까지. 서윤이 깊게 숨을 내쉽니다. 할인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 아버지가 대표님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질문에 서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죠.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27년 동안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복잡했어. 당시 상황이. 태연이 끼어듭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할인의 목소리에 혼란과 분노가 섞입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27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후. 할인이 혼자 유리집을 찾아온다. 할인은 며칠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27년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셔서. 태연이 차를 준비하며 할인을 맞습니다. 둘 사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러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인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이렇게 잘 자란 딸이. 원망하지는 않아요. 엄마를요. 당시에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깐요. 할인의 성숙한 반응에 태연이 놀랍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많아요. 대표님이. 아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할인이 먼저 시도해 봅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27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깐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둘은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양옆으로 충분한 여백을 둔 채로요. 엄마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27년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물론이에요. 서윤 씨에게, 아니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할인이 작게 웃습니다. 이상해요. 가족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니까. 완전한 가족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태연이 서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인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미안했고 감사합니다. 한 달 후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서윤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하우스키퍼가 아니라 정원생활 큐레이터라는 새로운 역할로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직함이었어요. 거실에 커튼이 한 겹 더 생겼습니다. 완전한 투명함 대신 적당한 사선 그늘을 만들어주죠. 이것은 속도 조절의 상징이었어요. 오늘은 묵국으로 할까요? 된장국으로 드시겠어요? 서윤이 태연에게 묻습니다. 이제 식탁에서의 역할이 나뉘어졌거든요. 서윤이 기본 요리를, 할인이 간단한 반찬을, 태연이 설거지를 담당하게 됐죠. 엄마 난 묵국 좋아요. 태연 씨는 어떠세요? 할인이 자연스럽게 태연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라는 호칭보다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편했어요. 저는 둘 다 좋아요. 태연이 서재에서 LP를 새 비닐로 바꿔 싸고 있습니다. S, Y. 이니셜이 적힌 그 음반이에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서윤의 노란 스카프는 다림질되어 깔끔하게 정리됐고 태연의 오래된 손수건은 서랍 첫 번째 칸에 자리 잡았어요. 과거의 물건들이 현재의 적당한 위치를 찾아간 거죠.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이 거실에 앉습니다. 각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요. 가족 사진 같은 건 찍지 않아도 되죠? 할인의 농담에 모두 웃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트와일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보여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래 갈 것 같아요. 서윤의 조용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27년 만의 재회, 숨겨진 딸의 존재,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의 형태. 이들의 이야기는 극적인 화해나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대신 천천히 적당한 거리, 각자의 위치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가는 일상이었죠. 유리집의 투명함은 이제 완전한 노출이 아니라 적당한 투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말이에요. 이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됩니다. DNA 검사나 법적인 절차 없이도 그들만의 합의로 만들어진 관계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